독일의 프로이데라는 게 이제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볼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대머리를 보고 웃기는 감정. 볼덴프로이데라고 한다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웃으면 안 돼. 아, 예. 솔직히 우리가 탈모인은 건들면 안 됩니다. 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독일이 뭐 되게 섬세해요. 독일도. 아, 미치겠다. 개념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분화가 되는데 이제 샤덴프로이데는 많이 들어본 그건 많이 분들도 들어봤어요. 계시고, 예. 예. 이건 이제 남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즐거운 거. 예, 남이 이제 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쌤통이다. 예,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런 프로이드의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제 볼덴프로이데는 대머리를 보고 이 독일 사람들이 못 됐네. 독일에도 분명히 저기 남성 호르몬 많으면 이게 그렇죠. 거기도 많을 텐데. 볼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재밌다. 이거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언어가 되고 표현을 하고 네네. 언어로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 바탕이 감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감정을 교류하는 방식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비언어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눈치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이제 언어 표현이 안 하다 보니까 네. 표현이 적다라는 오해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그런 뉘앙스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네. 이걸 이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고 공유된 감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떼창할 때 같은 느낌. 떼창할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되듯이. 예, 이건 우리가 해도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된다. 해서 이제 동시에 그런 어떤 그 신명의 장이 펼쳐지는 건데 그 합의가 된 맥락에서는 괜찮은데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저 사람도 내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겠지 라는 기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은 이제 오해가 그때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네네. 눈치껏.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제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들도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제 부부간의 오해라든가 그래서 많은 이런 상담가 분들도 이런 건 표현을 하세요. 언어적으로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초코파이 선전이 조금 바뀌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노래가 나온 다음에 네. 말해야 알아요라고 한마디씩 이제 덧붙이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빼빼로도 그렇고 뭐 하나 이제 소포장 보면 그 밑에 뭐 미안해, 네네네. 사랑해, 뭐 힘내 이런 거 막 메시지 써 있고. 네. 이제는 말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안다는 그런 전제는 있는데 어렵죠. 네네 어렵고 다들 뭐 충청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 그냥 거시기 하나로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네네네. 그냥 이 한마디가 그 상황에서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네. 재밌다. 고향이 충청도 아니십니까? 전 기반이 상당히 충청도입니다. 외가가 충청도라서. 특히나 거기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네네네. 함축적으로 소통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아는 사람들은 재밌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은근히 답답하다라고 또 느끼시더라고요. 충청도식 소통을.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을 때도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안 잡거든요. 봐서 이렇게 얘기를. 그 봐서는 약간 거절의 의미라면서요. 거절인데 진짜 보고 싶으면 네. 전날쯤 한 번 더 연락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날짜를 확정해 놓는 것보다는. 봐서 한 다음에 뭐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 그러면 안 보고 싶다는 얘기고 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가 괜찮다던데 뭐 그러면 저번에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다던데 하면 좀 그거 먹자 뭐 이런 얘기죠. 간접적으로.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통도 이제는 조금씩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네, 이제 세대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해의 그 수준, 공유되는 범위가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방식도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소통하던 방식이랑 젊은 세대들은 또 잘 모르고 네네. 왜 그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Z세대들은 팬데믹 당시를 좀 겪어보면서 아, 마스크를 하도 오래 써서 그 사람의 표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또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네네. 들더라고요. 뭐 팬데믹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런 매체 발전 때문에 뭐 이제 대면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예전에는 그 짜장면 시키려고 그래도 일일이 대면 전화로. 전화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그냥 앱으로 처리가 되니까 숫자 플러스 예. 마이너스. 의사소통의 기술이 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치킨집에 전화해서 네. 사장님 여기 치킨 반 양념 반이요? 이래도 알아듣잖아요. 네네네. 원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어야 되는데 그냥 치킨 반 양념 반이요. 순간 알아들었어요. 그죠? 알아들었죠. 이런 것처럼 맥락이 다 통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앱으로, 네. 숫자로, 지도 딱 이렇게 딱 찍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삭막하긴 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점을 따지자면. 또 그게 예전에는 그냥 자막 없이도 영상을 이제 볼 줄 알고 네네네. 영상미도 좀 즐기고 사람들의 표정, 입모양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대충 못 들은 것도 상상을 하면서 유추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막이 없으면 네네네. 보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TV 드라마도 자막을 띄워주는 드라마가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TV에서도. 예, 특히 OTT에서는 자막 서비스가 그렇죠. 거의 들어가죠. 이게 좀 어려워졌네.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K 콘텐츠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이 감정이라는 게 많이 또 표현이 네네네.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느끼시는 게 이제 드라마 같은 거죠. 드라마에서 그런 그 사람들의 감정을 갖고 노는 뭐 연출이라든지 또 그 한국 배우들의 감정 표현의 폭도 상당히 넓다는 평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라 우리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이제 외국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특히 좀 이제 서유럽, 영국이나 뭐 미국 쪽 드라마의 그 감정선이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감정선. 우리가 미드를 볼 때 그들의 감정을 보려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상황, 액션이라든지 그쵸, 뭐, 특수 효과라든가 스케일 이런 걸로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거지. 이야기 자체는 서사식으로 대사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리암 닐슨이 리암 니슨인가? 리암 니슨. 니슨. 네네. 이렇게 잡아서 죽이겠다고 복수한다고 할 때도 일일이 다 말로 하잖아요. 표정 안 바뀌잖아요. 복수할 때 표정, 네네. 당황할 때 표정, 공격받을 때 표정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거의 어떤 배우는 무슨 뭐 혈관까지 연기한다라는 막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줄 서는 거, 뭐 어디 이렇게 떨림, 막 입술 파르르 떨림 막 이런.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뭐 눈빛, 뭐 눈물이 얼만큼 맺히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되시니까. 어느 순간에 똑. 어느 순간 대사다 한 담에 떨어진다든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워킹이나 이제 또 그 편집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절단신공. 절단신공이 뭐예요? 그 가장 궁금할 때쯤에 끊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 다음 화에 이어질 때. 그럼 이제 막 너무 궁금하고 화나고 또 한 주간 또 애타고 감정을 잘 이제 활용하는. 밑에 이제 카페벤에 광고 뜨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 K-팝 무대. 에서도 무대 연출 우리나라 정말 잘하잖아요. 지상파 3사가 엄청나게 경쟁하듯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표정도 막 잡아주고 그 화려한 무대를 더 극대화시켜주는데 그 똑같은 아이돌이 똑같은 음악을 갖고 미국 어떤 뭐 토크쇼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 미국의 무대에 선다 이러면은 되게 뭔가 드라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큐 같은 거. 네, 다큐처럼. 그러니까 춤추고 화려한 무대인데 왜 저기선 다큐처럼 보일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 막 그 실력 다 뽀록 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그 안무 커버가 조금 잘 안 맞아도 커버가 다 되는데 카메라 워킹으로. 실수하는 것 같으면 딴 데로 돌아가니까. 확. 이런 약간 일종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게 배우들로 봤을 때는 감정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K 콘텐츠의 어떤 특징? 감정을 표현해 줄 때? 가수들의 퍼포먼스 또는 이제 무대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퍼포머 자체도 이 내 그 연기나 노래를 감상하는 분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딱 그때그때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퍼포먼스에 강하다라고
라고 이제 뭐 쇼맨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감정 표현 참 서툴러라고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부터 뭐 장기자랑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준비된 준비돼 있어야 계획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네네네 성대모사 하나씩 할 줄 알아.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한국인들의 동기 중에 인정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지위나 명예, 돈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뭐 편차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 이제 무대 체질인 분들이 소위 많죠. 그래서 난 아이야, 되게 내성적이야 하시는데 마이크 쥐어주면은 막 미친 것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끼 있는 사람.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다, 내성적이다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뭔가 우리가 예의를 많이 차릴 것 같고 남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뭔가 나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판이 펼쳐진다든지 실제로는 네네. 내가 그래야 될 때는 또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K 콘텐츠에 이렇게 녹아든 한국인들의 어떤 감정 표현, 쇼맨십, 퍼포먼스, 감정선을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감정 표현들이 이제 스토리에 몰입하기를 되게 도와주고, 몰입을 도와주고, 또 이제 감정이입, 그 배우들의 감정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K 콘텐츠 보는 영상들을 소개해주는 채널들도 요새 리액션, 늘어났는데 외국인들의 리액션, 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일본이나 중국 콘텐츠하고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또 일본 콘텐츠 생각해 보시면 감정 표현이 조금 인위적이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있죠. 네네네. 있죠. 좀 과장된 보이고. 웃음소리라든지 과장된 대사 처리.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게 뭐 당연하다, 극에서 기대하는 표현일 텐데, 그건 극적일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외국 사람들도 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리액션, 막 네네. 그래서 누가 현실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뭐 그런. 일본 사람들 현실에서 그렇지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상당히 TV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게 극적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은 극은 극이라는 또 생각이 들어야 그게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는 진짜 연기처럼 조금 과장해서.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게 연기다. 저건 극이다. 라는 거를 딱 구별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돼야 자연스럽고 빠져든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 거의 공기 반 소리 반. 그렇죠. 삶 속에서 묻어나듯이. 그래서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들 특징들이 다 그런 생활 연기. 생활 연기. 그 캐릭터랑 저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배우는 배우.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 이렇게. 이게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달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그러면 한중일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거에서는 확실히 티가 나는 거예요. 다르고. 그래서 이제 몰입하고 그 감정에 빠져들기가 한국 콘텐츠들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그러네. 신기하다. 예를 들어서 저 어릴 적까지만 하더라도 뭐 홍콩 느와르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서양에서도 주성치 영화, 성룡 영화. 물론 이제 그런 건 대부분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렇죠. 느와르는 감정선을 보려고 그렇죠. 막 총싸움이고 막 이런 거고. 근데 이제 K 콘텐츠는 한국 배우들의 그런 감정 연기. 신기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맨날 뭐 심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억지로 짜낸다고 막. 외국 사람들 심파 조금 보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미쳐요. 그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진우가 죽잖아요. 진우가 죽는 순간까지 서양 쪽 시청자들은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요? 히어로가 나왔는데 히어로가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디즈니도 그렇고 히어로물도 그렇고 히어로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왔으면 얘가 이제 귀마를 때려잡고 룸이랑 좋은 데 가서 키스하고만 이제 이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슬퍼하고 2탄을 기대하게 되고 또 더 그 이후에 또 이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막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인의 그런 고유의 감정선, 표현 이런 게 몰입을 더 도와주는 거고 찐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네.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어떤 시나리오의 재미를 더 배가시키는 거. 그렇죠. 거기서 그 감정 하나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럼 외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화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서구권, 뭐 영국이나 이제 서유럽, 프랑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독일이나 좀 이런 좀 재미없는 쪽에 그 노잼 네네 노잼 국가들의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 살고 계시거나 예. 한국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정말 재미없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하는 시간이 없어요. TV에서 편성돼 있는 게. 독일엔 드라마가 없나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황금 시간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 예, 미니 아침 시리즈, 드라마. 대하 드라마 다 있죠. 그런 시간에 다큐를 하는 거죠. 철학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자연 과학 다큐. 물론 거기도 영화도 있고, 예, 드라마도 뭐 OTT도 있고 뭐 다 있겠으나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하긴 하는데 저도 되게 그 이상하게 느꼈어요. 뭔 놈의 나라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 꾸며진 이야기인데. 네네. 엄마들 뭐 옛날 아침 드라마부터, 그렇죠. 진짜 월화 드라마부터 주말 드라마까지. 네. 하나 끝나면 이제 채널 하나 돌리면 거기서 시작하고 있고. 끝이 없어. 아, 이게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나. 네. 흔치 않을 겁니다. 실제로 노잼 나라는 노잼이다. 노잼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잼이죠. 이런 것도 없다고 싶을 정도로 없고. 다큐가 많고. 네네.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게 다큐인지 드라마인지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논픽션 위주로.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또 나라별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특이한? 좀 고유한 감정? 네. 감정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서구권이 감정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크고 막 자기 표현 잘하고. 네네네. 네.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뭐 스몰 토크하고 뭐 이제 하와이유 뭐 웃고 얘기하고 뭐 네.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그러는 나라는 이제 흔치 않고요.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권 정도만 그렇게 하고 유럽만 가도 그렇게 막 친밀하게 먼저 다가오고 막 자기 얘기하고 이게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부 유럽 동쪽으로 가거나 동유럽 쪽이나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감정 표현이 상당히 없죠. 물론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거는 좀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감정 표현의 범위라는 게 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 또 그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자기가 처한 맥락이라든가 그 상황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학부모 모임에서는 굉장히 친했던 이제 동료 학부모가 같은 학부모인데 몰에서 만났어요. 몰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거의 모른 척을 하는 수준으로 대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인사만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학부모로서 친한 거지. 이렇게 밖에서 너랑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되게 그 관계가 그때인 것 같아요. 상황마다 따로 맺는 관계. 카테고리별로? 네네네. 우리는 이제 한 번 이 사람하고 친해졌으면 그렇죠. 어딜 가도 친해지지 않습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예, 뭐 술 한번 먹고 소주 한잔 사우나도 해야지. 가고 뭐 그 서장이랑 약간 그 서장이랑 다 했어.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맥락에서 친했다고 다른 맥락에서도 친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종의 선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선들이 이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야, 그게 나라마다 또 다른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설정한 그 선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섬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라는 게 그 감정 표현, 감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게 내가 설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 우리는 거의 가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친구. 남이 아니고. 우리가 식구, 남이가. 가족. 예. 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네. 못할 표현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할 게 없고 약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이 섬세해지고 다양해도 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다라는 기대. 거기서 이제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든지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설정된 선이 다 이제 다른 겁니다. 신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또 이제 드러내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는 거기는 한데 네. 이 선과 카테고리를 어디에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네. 당연히 표현하는 방식도 네. 감정의 깊이도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더 유동적이고 네. 유동적이고 좀 사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관계 자체를 좀 사적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이 와이스트릿 두어 번만 더 나오면은 예. 형 동생 하자고 할지도 모르고. 아,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방에 맞게. 근데 처음 봤는데 막 형 동생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스타일에 맞춰드려요. 근데 한 10번을 보고도 이렇게 각 잡고 계시는 분도 저도 딱 각 잡고 만나고 90도로 인사하고. 네네. 다릅니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또 한 번 열리면 또 비슷하시구나. 네네.